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수연 채널 운영하고 있는 강수연입니다. 오늘은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하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니 채널에 제가 초대되긴 했지만 저희 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 앞부분에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좀 더 듣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 강수연 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리는 쪽으로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네. 구독자님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초대해놓고 왜 당신 이야기 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설명 잘해주셨어요.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 그 첫 번째 주제로는 저희 한국에 오게 되면 아이의 교육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 지금 키우시잖아요. 2명이나 키우고 있어요. 2명.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아이를 데려왔기 때문에 환경이 확 바뀌어버려서 이 아이 교육에 관한 저희들이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웠고, 네. 북한에서 이게 자녀를 데리고 온 분들은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지, 또 그리고 그 양육하시면서의 그 어떤 과정이나 어려움은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아이를 8살에 얻고 두만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오니까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를 얻고 오다 보니까 공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중국에 와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한참 배워야 될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기. 그게 한글이 될 수 있고 글이죠. 일단은 글, 기본적으로 수학, 아주 기본적인 거는 배워지는 시기가 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중국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지 못하는 게 애미로서 너무 마음이 걸리고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사촌 오빠가 있다 보니까 외사촌이에요. 외사촌 오빠의 아이로 등록을 했어요.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둘째 아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서 유치원도 갔고 초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 보냈는데 욕심에 야, 그 엄마들이 학구열은 그거는 북한 엄마라고 해도 생기더라고요. 당연하죠. 저희 엄마가 저 대표적인 강남 엄마 스타일이었어요. 북한에서. 제가 진짜 수제학교 막 보내가지고 공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 와서 아이를 입학시켜요. 입학시켜서 중국어랑 한글이랑 같이 공부를 배웠어요. 배우게 되고 중국은 불법 체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는 자주 이제 부모들 부르기는 하는데 제가 자주 못 갔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데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얘가 중국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따님이요? 학년에서 1등이에요. 어머머. 그 학년에서요? 네, 학년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 반이 아니고? 반이 아니고 학년에서 1등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기억이 남은 거예요, 얘가. 기억에 남아서 선생님이 엄청 학급에서 예뻐했어요. 머리가 대단히 좋으셨나 보다. 근데 나는 뭐냐면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꾸 튀니까. 왜냐면 공부를 잘하니까 표창장을 준대요. 그리고 표창장에 상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다. 아이한테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위험하니까 나는 자꾸 튀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아이한테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엄마가 내가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언어더라고요. 언어 공부를 했는데 제가 3개월 만에 이제 책 한 권을 다 외웠었어요.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근데 이거를 아이가 본 거예요. 내가 밤 새면서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던 거를 아이가 보고 그대로 자기가 배운 거예요. 역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나도 몰랐다? 나중에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공부했잖아. 그리고 내가 보던 사전책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웠거든요. 그거를 걔가 책상에다 놓고 공부하더라니까. 그래서 깜짝. 나도 몰랐어요, 그거. 엄마는 생존을 위해서. 나는 사느라고 했는데 얘는 자기가 중국어 공부하느라고 이제 엄마의 모습에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건 저렇게 하는구나를 깨달은 거지. 웬일이야. 그래서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잡혀서 우리 그 한국행하다 다 이제 북송이 됐잖아요. 나하고 엄마는 북송되고 애는 감옥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수갑 차고 이렇게 북한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 그 12살 때인데 받아들여야 되는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랬겠네. 받을 수가 없죠, 그거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미 이 몸속에 그런 트라우마,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얘기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감옥에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너무 엄마하고 할머니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진짜. 그러니까 애가 울어야 되는데, 이 울음이 안 나오더래요. 콕 이렇게 막히더래. 충격이 너무 커서. 충격이 너무 크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얘기 며칠 전에 해서 내가 또 먹먹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진 상태에서 얘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남았던 건 뭐냐면 대인기피증이랑 그리고 자살 충동이랑 그 적응이 안 되니까. 그 한참 어떻게 보면 빠른 애들은 사춘기가 그때도 막 오고 이러는데.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얘는 초등학교 6학년 갔어요. 근데 가니까 일단 말이 계속 중국말이 나와, 얘는. 근데 아이들은 이상하게 쳐다보지. 한국말로 대화해야 되는데 왜 중국말 하지?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계속 심리가 계속 저하가 되니까 애가 걸어 다니는 모습도 당당하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걸어 다니고 사람 대인기피증 이런 게 막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났어요. 제가 나중에 감옥에서 이렇게 헤어져서 생리를 했다가 다시 만났잖아요. 보니까 제일 중요했던 거, 내가 적응하는 것,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가 예, 엄마로서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북한에서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는 건 언니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여기서 아이 낳은 부모들도 너는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도 여기서 너 1살이잖아, 나도 1살이야 이러면서 저도 정착을 했거든요. 너도 이 사회를 잘 모르잖아, 나도 맞아. 몰라 이러면서 정착을 맞아요. 하긴 했는데 그렇게 그냥 백지 상태에서의 아이를 이 사회의 룰에 따라서 교육시키는 거랑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뭔가 트라우마까지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다시 새롭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랑 교육하는 거랑 이거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그 아이 마음을 다 읽어줘야 되고 또 받아들여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와,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시작을 하면 되는 거라면 네, 그렇죠. 참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아이를 파악을 했어요. 이 아이의 정신적인 상태, 몸 상태, 트라우마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점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를 한 것도 학교는 가되 가서 놀다가 와라 그랬어요. 공부 안 해도 돼. 엄마로서의 부담을 안 졌어요. 그래서 얘가 학교에 갔잖아요.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나는 부담을 안 졌는데 환경이 엄마가 안 줘도 내가 안 줘도 환경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이는 이러한 가정을 걸쳐고 이런 정신 상태다. 이런 트라우마를 마음에 안고 살기 때문에 공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리고 선생님 공부는 안 중요하니까 그냥 아이가 학교에 오는 것만이라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 선생님 어쩌겠어. 알겠습니다. 학년마다 쫓아갔어요. 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학교 그 교육 시스템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매일 전화하고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었던 게 제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등학교 간 아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도 똑같고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 아이를 양육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수시로 언니처럼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등학교로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이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왜? 했더니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을 올라가는 걸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대학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학년에 올라가는 게 무슨 부류가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뭐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아이가 제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던 게 이제 영어하고 수학이었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학생들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더 했지. 중간에 오고 그렇죠. 이제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에 가서 뭐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이미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을 다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와서 잠을 자거나 뭐 껌을 씹거나 무슨 이어폰 듣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육에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심도 있게 막 이렇게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 우리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을 이제 만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가서 중퇴시켰어요. 아,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는 거 가서 중퇴를 시켰는데, 여기는 사교육, 공교육 학교가 아니었어요. 일반 사람이 운영하는 무슨 사립학교? 사립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행정과에서 선생님들이 앞에 모여 있어서 어머니 지금 고3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애가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 줄 아냐고 말이 되냐고 중퇴가 말이 되냐고 여기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학교였거든요. 대안이 아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저를 설득시키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근데 저를 설득 못 시켰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언니는 네. 그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공부보다 그렇죠. 더 중요한 변화. 그렇죠. 트라우마 치료 같은. 그렇죠. 그게 더 중요했죠. 나는 아이한테 바랬던 거는 그냥 살아있어라, 내 곁에.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공부는 그렇게 뭐 다 먹고 산다. 아무리 못해도 대한민국에서 밥 3끼 뭐 못 벌겠어요.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이를 중퇴를 해요. 중퇴를 하고 제가 어디를 가냐면, 그래, 영어가 힘드냐? 고민을 했어요. 영어를 배우려면 필리핀 갈지, 호주로 갈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국도 배울 수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뉴질랜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캐나다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아이를 데리고 떠나요. 살려야겠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네. 엄마랑 같이 함께 하면서 할 수 있게끔 살려야겠다, 얘를. 치유도 되고 영어도 되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밑바닥에 아이가 떨어져 있을 때 이거를 받쳐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끌어서 구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다 영어잖아요. 캐나다로 갔어요. 다 영어예요. 그렇죠. 눈 뜨자마자 영어고. 다 영어요. 없어. 한국말은 없어. 그래서 아이를 거기 보냈더니 아이가 어떤 현상이 생기더냐면, 수학을 그렇게 잘하더만. 원래 왜냐면 공부를 선생이 잘 하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죠. 수학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교육 자체가 또 레벨이 높아요. 애는 한국에서 그 맨날 맨 뒤에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퍼펙트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엄마, 내가 칭찬받았어. 퍼펙트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자기가 그렇게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지 몰랐대. 아유. 여기 와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캐나다에 와서. 근데 언니가 진짜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딱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가시면.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방법을 찾는 쪽으로 택할 텐데 어떻게 그래도 외국으로 가실 결심을 하셨는지. 거기 가면 또 다른 삶이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삶이고 제가 또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고. 없어요. 저랑 비슷하시. 용기. 저도 경험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 막 배우고 싶은 욕구, 그다음 예.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싶은 욕구, 이게 되게 강하거든요. 예, 그게 있었어요. 제대로 보셨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갔고, 나는 새로운 곳에 가서 도전하고,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시스템이 굴러가는지도 경험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엄청 치유가 됐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할수 잘하는 있었네. 아니었구나. 나름대로 거기 레벨에 뭐야, 괜찮아요. 나 한국에서는 맨날 바닥이고 저 뒤에 가서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나름대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네. 막 거기는 계산기 이렇게 올려놓고 한대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학 교육이 장난 아닌 거지. 그만큼 높은 거예요. 머리도 좋고. 대단히 머리가 좋아요. 장난 아니죠. 애들이 엄청 똑똑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본인을 찾은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해요. 엄마, 나는 내 생에 진짜 좋았던 추억, 가장 좋았던 추억을 꼽으라면 그때 캐나다에서 엄마랑 나랑 같이 있었던 그거야. 나 그게 내 위대한 엄마의 인생에서 신의 한 수. 나 거기서 엄청 치유받았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떤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어. 엄마. 지금도 상상이 안 돼.
대단하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있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제가 어땠냐면 나는 10개월 있고 아이는 그 이후에 혼자 있어봐라 그랬어요. 경험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북한처럼 뭐 총으로 죽이거나 뭐 그런 데 아니잖아요. 어디 해외에 나갔다고. 그래서 너 한번 경험해봐. 여기서 혼자서 삶이 어떻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 혼자도 해보면서 체험해보라고 저는 먼저 2개월 먼저 왔고 아이는 거기서 2개월 동안 혼자 있다가 와서 어디로 가냐면 뭐 중간에 중퇴를 했으니까 검정고시를 갔어요. 검정고시로 얘가 패스를 했는데 검정고시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이런 거에 대한 발표가 있더라고요. 패스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발표를 이렇게 자기가 막 자기 사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보고 엄마 좀 도와줘 하는 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한테 성취감을 주려고 그거는 네가 써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체험해봐.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막 글을 썼어. 글을 쓰고 제출을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얘가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돼서 200만 원인가 상금까지 받은 거예요. 글을 잘 썼어. 자기를 발견하더라고.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네. 얼마나 좋을까. 아이한테 나는 아이를 믿은 거죠. 믿고 격려만 해준 거죠. 그래서 결과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엄마 나 이런 재주가 있었네. 그래서 검정고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내 욕심이죠. 엄마들 욕심 있잖아. 그렇죠. 어디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지, 욕심 있잖아요. 그거는 언니나 저랑 똑같아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하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욕구가. 그래서 아이한테 경제 관련된 경영에 관련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잖아. 좀 이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많은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경영 관련된 대학을 보냈어요. 한 학기 하더니 엄마 못하겠어. 나랑 안 맞아. 그래? 그럼 뭐 하고 싶은데? 이랬더니 간호사 하고 싶어. 엄마랑 똑같이. 인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대로 간호사를 갔어요. 무사히 4년 동안 공부를 잘하고 너무 신나대. 인체에 대해서 배우는 게 그렇게 재밌대. 이런 거 있구나. 이 세포는 어떻게 생겼고, 무슨 어떻게, 이걸 다 배우거든. 막 여러 가지 관련된 거 봤죠. 정신간호학, 무슨 간호학, 여러 가지 배워가지고, 신난다고 하더니 4년 졸업하고, 그 시험, 면허 시험 보고 라이센스 따고, 작년부터는 지금 본인이 일하고 있어요. 대학병원에 수술실에서 이제 간호사를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자녀 교육은 스스로 아이를 믿고 격려하고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놔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요. 저는 또 이제 언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언니는 정말 조금 특별하게 되게 그 어떤 결단성을 가지고 아이에게 집중해서 아이를 위한 시간을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저같이 남편이 있고 아이가 어리고 이게 되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언니 여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를 키웠으니까 이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선행학습? 남들은 다 선행학습 시키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선행학습을 시키지 못했어요. 학원에 못 보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왔잖아요. 얘가 6학년 때 왔으니까 그 전에 공부는 그냥 모르는 거지. 기초가 없는 거죠.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아이한테. 속상하더라고요. 이거 배워주지 못해서 의미로서 이거 미안하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지가 다 알아서 해. 미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지나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사교육을 못 시키는 게 선행학습이 답답했던 게 아니라 이게 그 학교의 시스템, 대한민국의 그 학교 교육 시스템을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제가 여기를 다녀보질 않았잖아요.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좀. 알아야
뭔가 그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 텐데 그 과정은 뭐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사교육은 돈만 주면 가서 배우라고 하면 되는 건데 학교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모르니까 아 그래? 아이가 알려주는 거에 그냥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조금 답답해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 그건 상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여기서 그러면 또 대한민국이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선행학습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좋았다고 또 느끼는 교육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어요? 아유, 내가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거죠.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안전이죠. 아이한테 안전하고 안정감을 주는 게 애미로서의 일이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그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서 키웠으니까 불안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불안감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뭐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그거죠. 안정감 일단 안전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예, 좀 다르죠? 다르네요. 저는 이제 좀 불안한 게 아이가 아직 고1이거든요. 그럼 이제 고1, 고3 돼서 군대 가야 되고 사회 나가야 되잖아요. 나는 과연 지금 아이한테 그 나갈 준비를 얼마만큼 잘 했는지 아이가 커가니까 그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지금 두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냥 뭐 학교 시스템을 모르는 건 내가 가서 배우면 되고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아이를 사회에다 내놓을 때는 그 결과가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사회 나서 자기 경제 활동하고 돈도 벌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월을 돌아보면 괜한 걱정이야. 아, 진짜? 괜한 걱정이야. 아, 그렇구나.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더라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더 많이 하더라고. 내가 대화를 통해서 지가 더 고민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맡겨버렸어. 나는 내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게 아이에게 그냥 교육이 되더라고. 예. 그거만큼 좋은 본인한테 초점 맞추세요. 아, 그래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언니를 보면서 그 교육에 관련된 것도 되게 존경스럽고, 제가 또 생각 못했던 부분, 그렇게 데리고 오면은 불안한 거에 가장 집중해서 걱정하는구나. 새롭게 알았네요. 네, 이제 안전한 시대에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그래, 하기 싫으면 너무 그만둬. 하기 싫으면 그만둬. 저는 다른 거 그래요. 해볼까? 괜찮아. 괜찮아. 이것저것 네가 하고 싶은데 다 해봐. 이거예요. 이 좋은 사회에 와서 왜 도전 안 하니? 중국에 있을 때는 공부 잘하지 마 이랬는데. 그랬지.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무조건. 그럼 대한민국에 가능한 거지. 그럼요.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첫 주제로 아이 교육에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 생각을 나눴습니다. 많이 했어요. 언니의 그 교육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탈북민이고 같은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어떤 다른 환경 때문에 이렇게 또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이런 트라우마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거리가 있겠구나. 네. 맞아요. 진짜 새롭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대화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